예, 지난 2014년 여름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이 횡포를 단독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고요. 어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례론 역대 최대인 2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시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으로 나왔군요. 네, 어느덧 2년 전 일인데 일단 유통업체들에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이번 200억 원대 과징금을 계기로 좀 환골탈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2014년 7월 보도였죠. 이제 이마트가 일산에 새로 풍산점을 오픈을 했는데 이 개장 준비를 그러니까 이마트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이 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이 지금 준비가 또 돼 있는 것 같은데 화면이 좀 나오면서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4년 7월에 문을 열기 직전인 지금 이마트 풍산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납품업체 직원인 척하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 지금 저 안에서 일을 하는 저 분들이 모두 이마트 직원들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입니다. 어림잡아도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 입구에서 줄을 서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불러낸 솜씨가 아니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불러냈고요. 지금 가끔 지나가면서 노란 티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 직원인데 예. 몇백 명에 한 명씩 섞여 있고요. 나머지 저 노란색 유니폼이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납품업체 협력사들의 그 직원들입니다. 당시에 그 이마트는 개장 전부터 수백 명의 협업사 직원을 이메일 등으로 은밀하게 불러내가지고 물건 정리 등 개점 준비를 시킨 겁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불려가서 일을 하고 물론 이제 저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돈도 이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 증언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그나마 낫죠. 응? 지방은 교통비, 식업비 한 푼도 못 받고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서 마치 자기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취재 결과 계속 드러났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매달 예결한다고 숫자도 없이 부르고 롯데마트는 딱 한 번 사과하는 거 진짜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는 저녁 일에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달려가서 확인해서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납품업체 직원들도 어차피 이마트에서 납품업체 회사도 이마트에 납품을 할 거고 물건을 어차피 거기서 같이 돈을 버는 가족 같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개장 전에 잠깐 와서 일을 좀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족끼리라면 더 잘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어쩌다 한 번 일을 해준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완전히 만연이 돼 있었고 예. 때문에 납품업체는 1년 내내 직원 일부가 대형마트에 불려나가 돈 한 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납품업체 사장이 예를 들면 5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그 5명의 직원 중에 2명은 항상 이마트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급은 납품업체 사장이 주고 일은 대형마트가 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법을 당시에 제가 공정위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대규모 유통법 12조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내가 좀 가서 돕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인건비 보장과 계약서 작성이 꼭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 사례에는 인건비도 주지 않았고 계약서도 주지 않고 그냥 나오세요. 그럼 일을 시키는 이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예. 자,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했더니 이게 이마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3사에서 아주 만연하게 이루어졌다고요. 네, 공정위도 당시 제가 똑똑히 통화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을 하면서 정작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고 제 기억에 홈플러스가 정규직이든 직원을
많이 뽑았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월급은 납품업체한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자기가 고용 창출을 했다라고 자랑만 하고 사실은 너희들 직원 우리가 홈플러스 직원으로 해줬으니까 월급은 니들이 내라 이런 사실이 나와서 걸렸고요. 롯데마트는 이런 것들 외에도 한 113억 원어치 물품을 일방적으로 그냥 반품, 안 팔리면 그냥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는 판매 장려금 61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내용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서 이번에 다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뭐 저희가 또 다른 대형마트의 갑질 사례도 바로 뭐 이튿날 보도를 또 해드렸는데, 자, 뭐 대형마트의 저승사자 역할을 좀 한 셈인데요. 내용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고요. 예, 보도가 나가고 나서 바로 또 뭐 이런 일도 있다는 제보가 와서 다음 날 또 바로 또 취재를 했습니다. 예. 2014년은 사실 그 해에 연초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백 횡포를 좀 중단하고 납품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그런 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내용의 공문을 당시에 제가 입수를 했었는데 홈플러스가 작년 말 한 납품업체에 보낸 이메일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 저게 그 이메일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내년부터 판매 마진을 15%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다시 얘기하면 납품업체가 제품 단가를 1.5% 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밑에는 장려금 전환권이라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저렇게 짧게 돼 있는 게 마치 암호 같은데 이것은 그 혹시라도 조사를 받거나 누설이 될 경우에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기호처럼 마치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저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판매 장려금을 대신할 다른 수익 보전 수단 이것을 한번 우리 마련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한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 조금 전부터 지금 계속 판매 장려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대형마트들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비용,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물건을 팔다가 뭐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팔아야 돼서 어떤 뭐 모델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받아두겠다. 뭐 이런 뭐 좀 황당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대형마트에게는 공식적인 부수익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며 공정위 등이 폐지를 하라고 하자 이처럼 판매 장려금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뒷돈을 어떻게 줄지 너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한번 짜봐라. 그래서 이메일로 그냥 판매 장려금 건 이래가지고 보내서 사람들을 소집을 했던 겁니다. 역시 당시에 또 다른 납품업자 관계자 멘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판매 방향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납품 단가 훌쳐가지고 주어진 수익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판매가 다 똑같이. 예, 아무래도 뭐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자, 뭐 저희가 마트 가보면 어느 마트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최저가다 이러면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마트의 손해 비용이 전부 다 납품업체에게 좀 전가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최저가만 솔깃하고 또 마트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그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품들을 구매하는데 예. 사실은 납품업체는 그 최저가 할인 행사를 한번 열면은 손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또 하지만 대형마트의 눈치를 보느라 일방적으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물건이 500원으로 줄어서 최저가 행사를 했다고 하면 500원만큼의 가격 중에 납품업체가 가져갈 분에서 한 400원이 줄고 대형마트가 먹을 돈에서 한 100원이 주는 이런 식의 이제 비대칭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할인 행사에서 대형마트가 생색은 다 내지만 사실은 납품업체가 가져갈 돈만 줄어드는. 예. 그런데 뭐 요즘 마트가 이렇게 힘든데 뭐 사장님 동참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최저가 할인 행사에 동참을 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갑질이 이런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형마트가 과연 어떻게 생겼었느냐는 거죠.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에는 예전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다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각자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뭐 구두방도 있고 떡볶이집도 이렇게 하면서 나름 생계를 꾸려 나갔었는데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일부는 다 이제 망했고 아니면 일부는 아예 대형마트의 납품업자라든지 그 안에 직원으로 이제 흡수가 된 건데요. 결국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의 그 평범한 영세 상인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뒤늦게라도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